반갑습니다. 서경석입니다. 드디어 5회입니다. 이제 요것만 맞추면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출발합니다. 1번 문제는 10초 안에 풀 수 있어야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청계고 비벼반입니다. 청동기인 걸 알 수 있죠. 반달돌칼도 나와 있고요. 민문이토기, 암기 코드엔 없습니다만 더 깊게 알고 싶으면 민문이토기, 청동기, 이름 민문이토기, 신석기까지 아시면 더 좋아요. 자, 변홍사까지 나왔네요. 그럼 빠진 건 고네, 고인돌이 답이겠네요. 100%죠? 고인돌 정답입니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다. 웰컴구 동막계 구석기고요. 농경과 목축 농삼실 나빗 신석기고요. 철제농기구니까 철기고 주먹도끼와 찌개 웰컴구 동막계 뗀석기 구석기입니다. 정답은 2번. 가라에 들어갈 내용. 철기시대 여러 나라인데요. 제천행사, 특히 제천행사 중요하죠.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동무랑 책 들고 단가방 간다. 무천은 동예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로 동맹이라 했다. 용맹스러운 고구려는 동맹!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영고라는 제천 행사 부여고요.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를 마친 10월, 5월, 10월 두 번이나 지낸다. 3한이니까 두 번은 지내야 된다. 3한의 계절자입니다. 자, 그럼 맞게 연결한 거 니은 리을입니다. 고구려 3한. 정답 4번입니다. 3번. 다음 재료에 해당하는 왕. 백제, 명농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은데 모르셔도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백제 주웅을 깨웠다. 구천에서 관상성 부근의 구천에서 신라 복병에게 목숨을 잃었다. 시옷이죠. 사비 성왕. 그리고 관상성 전투에서 전사하죠. 숨어있던 신라 군사에게 당하죠. 성왕의 대표적인 업적 남부여로 국호를 바꾼 거죠. 금마저의 미륵산을 창건한 사람은 백해무익. 무왕은 익산을 사랑해 무미건조 미륵사 익산 무왕입니다. 고웅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제주도에서 주는 근으로 주는 고기 근초공왕이 고웅을 시켜서 서기라는 책을 썼다. 백제 근초공왕입니다.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한 거 의자왕이죠. 연도를 알아두자고 그랬죠.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었죠. 딸은 고타수, 내외가 다 죽었어요. 사위가 죽었다. 642년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인도 승려이지만 동진 거쳐서 왔죠. 그래서 고전순 동백마, 고구려는 전진의 순도, 동백마,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가 백제의 불교를 전래해줬다. 고전순 동백마입니다. 백제는 침류왕이고요.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불교가 수용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5회니까 이제 웬만한 건 다 복습 수준이에요. 4번. 이 나라에 대한 국가유산청은 거기서 고령, 고지가 적인데 지산동, 고령 지산동이고요. 고대하다, 학수 고대하다, 대가야죠. 학수 고대, 고지 고대. 지산동 나오네요. 자, 그러면 대가야의 문화유산들이, 자, 대가야는 반드시 언제 멸망했는지, 언제 복속되었는지 진대법으로 외우자. 진흥왕 때 대가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8조 법흥왕 때 금관가야. 이것도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광평성은 뭡니까? 그 광자는 아니겠지만 머리가 빛나는 사람,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만든 최고 정치기구입니다. 화백회의 단군 신라는 화백회의고요. 대가들이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사자 조이 선인 거친 이름의 관리들이 왕 아래 있다. 거친 나라 고구려입니다. 지방관도 욕살 철혁은지.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개선한 거, 요거는 신라죠. 석탈의 김할지, 박혁것의 신라입니다. 5번. 다음 상황 이후에 10월에 백제 왕이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고구려의 왕은 원통하게 죽어요. 그게 바로 고국원왕이죠. 그리고 이 백제가 고구려를 칠 때의 왕은 백제 전성기인 바로 근초공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있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왕, 초기 왕들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주유태, 천동미원, 소광장. 요 정도는 알자고 그랬죠? 초기. 요 끝까지 가면 양유보죠. 영양왕, 영유왕,
고구려를 보장하지 못한 보장왕까지. 그런데 요 정도 주몽이 세웠고요. 유리왕 때 국내성 천도, 태조가 옥저 정복, 고국 천왕 진대법, 그리고 동천왕 환도성 함락되면서 동쪽으로 옮겨갔다. 미천왕 미천하지 않다. 미대 낙서, 대방 낭랑 축출, 서한평 점령, 그리고 고국 원왕. 이 고국 원왕이 바로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죠. 이때 백제는 바로 근초 고왕이다. 그리고 나서 원통하게 죽은 고국 원왕의 복수를 위해서 의지를 불태유렸어요. 불태율이 소수림왕, 광개토, 장이 장수입니다. 그래서 요 고국 원왕 이후니까 제 생각엔 소광장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바로 나오네요.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발표했다. 불태유렸어요. 하나 빠진 게 태학이죠. 태학을 설립했다. 국립대학엔.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요 유 전이고요. 미천왕이 낭랑을 추출했다. 미대 낙서, 대방 낭랑 축출, 서한평 점령, 요 미천왕이니까 그 전입니다. 바로 직전. 고국 천왕이 을파소를 통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요 전이고요. 유주자사 관구검, 위나라의 장수 관구검이 환도성을 함락해서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자 동천왕입니다. 전입니다. 정답은 3번. 고구려 초기의 왕들의 순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저 같으면 이거 3점 줍니다. 3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순서도 알아야 되고 각 왕의 업적까지. 6번 밑줄근 이승려. 나는 지금 영주 부석사. 이승려가 세웠어. 우리가 원효와 의상을 비교할 때 우리가 제일 쉽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효는 상대적으로 계급이 좀 낮고요. 신분이 낮고 의상은 상당히 높아요. 진골귀족입니다. 진골귀족 출신. 그래서 스케일이 다르다. 의상은 막 절을 막 짓는다. 부석사, 낙산사 막 이런 걸 지어요. 그래서 이 승려가 세운 절이야. 부석사.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의상입니다. 의상.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룡사 구축목탑을 건립한 왕은 누구예요? 이게 선덕여왕. 선덕여왕은 황분첨이다.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첨성대를 건립을 했는데 이 왕 때,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축목탑은 중국 음식 스님이 건의했다고 그랬죠? 자장입니다.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 원효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파괴승에 이를 정도로 대중에게 깊게 다가갔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무예가. 열심히 불교 공부하고 부처를 믿으면 극락 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무예가입니다. 이게 바로 원효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해심밀경소, 자주는 아닙니다만 스님이 누군지는 알아두자 원칙이고요. 해동고승전, 각고의 노력을 한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각훈이고요. 현세의 고난에서 관음신앙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의상은 계급이 높기 때문에 현실에 되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현세. 반대로 계급이 낮은 원효는 내세에 관심이 있다. 돌아오는 세상, 내세. 정토, 극락, 다른 말로 아미타. 반면에 의상은 현세에서의 고난을 구원받고자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가 극락이고 관세음 할 때 그 관음이 현세를 중시하는 신앙이거든요. 이 관음신앙.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왕의 업적. 이곳은 경주이길래 감은사, 선왕을 기르며 감은사, 누구한테 감사한다. 누구의 은혜에 감사한다고요? 아빠. 무왕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절이 바로 신문왕이죠. 신문왕이 감은사를 지은 왕은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간만에 신문을 보니 구구국 할 때 감이 바로 감은사죠. 그리고 만파식적도 간만할 때 만파식. 피리만 불면 세상이 평온해진다고. 가왕의 업적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관료전, 땅은 주는데 사람은 주지 않겠다. 노동력까지 포함된 건 주지 않겠다. 왕권 강화 신문왕입니다. 향가 모음인 3대목을 편찬한 왕은 누구냐? 진성여왕이에요. 위화부를 창설했다. 인사를 담당하는,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닌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진평왕 때 위화부가 창설이 되고요. 위화부는 인사기구다. 인사 담당이다. 건원이라는 연호, 요거 기계적으로 외우자고 그랬죠. 법건원입니다. 법흥왕 때 건원이라는 연호. 동시전 지동시 지정왕입니다. 8번. 다음 상황 이후에 김지정이 반역하여 여름 4월에 김양상, 김지정 다시 나오다가 키워드가 마지막에 정확하게 나오죠. 해공왕의 피살. 신라하대의 사건과 순서는 창고가
진상이 됐어. 진상이 됐어. 왜? 원적외선이 나왔대. 딴 데서 나와야 되는데 창고에서 나왔대. 해공황의 피살로 신라 하대 혼란이 출발되고요.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그리고 진성여왕 시기에 원종 애노의 난, 빨간바지 적고적의 난. 요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돼. 해공황의 피살 이후 이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겠네요. 보이죠? 장보고, 창고, 왕이제 여기 고 정답이고요. 김흠돌은 흠간만의 신문왕의 장인이 김흠돌이죠. 숙청대죠. 훨씬 전이고요. 이사부가 우상국,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후. 지증왕 때 우경의 시행, 우산국 복속, 지증왕 6세기 완전 전입니다. 김대성이 발원하여 불국사가 조성이 되죠. 김대성은 경덕왕 때 인물입니다. 경덕왕 때 훨씬 전이고,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진거사라고 외우자고 그랬죠. 진흥왕 때 거칠부 시켜서 국사를 썼다. 진흥왕은 6세기 사람입니다. 정답 4번. 9번 가지역에 대한 탐구. 유네스코 백제 유적지구에 대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 공산서 부능 공송 공주 나오고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왕국리 유적 나오죠. 관북리 유적 및 부소상 정림사지 능산 부능 부여네요. 부여. 그래서 가지역 부여와 관련된 곳 보이죠? 성황이 새로운 도읍지로 시옷 성황 사비. 사비는 현재 부여입니다. 정답 3번.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곳? 흑산도죠. 흑산도에 물고기밖에 없죠. 물고기 백과사전을 쓴 정약전, 정약용의 형이고, 비담염종의 난, 요거 가끔 선지로 나오면 사람 힘들게 하니까 좀 알아두자고 그랬어요. 비담염종의 난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으로, 또 여왕에서 여왕으로 가려 하니까 비담과 염종이 이건 안 된다. 뭐 별똥이 떨어졌다. 이게 국운이 쇠한 거다. 이거 난을 일으켜서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그때 김유신 등이 이 난을 진압하죠. 연에다가 이렇게 불을 달아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하면, 봐라, 국운이 쇠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으아 해서 비담 염종을 처단하는 요거 김유신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거 이거 대야성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대야성 함락. 현재 합천이고요. 언제라고요? 사위가 죽었다.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 죽었다. 642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왜군과 맞서. 신립하면 일단은 정송신선. 제가 임진왜란 관련해서 1, 2, 3, 4, 5, 6으로 일단은 정송신선, 이순신의 옥사당한, 3시민, 4조명, 5 권율, 6 재란. 순서와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셨는데 거기에 1. 정송신선 할 때 신립 충주죠. 충주성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려요. 설사 이 상황을 모른다 해도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 나오면 얘네들만 가지고 시기를 따져보고 제일 뒤에 거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도 모르니까 문제인데, 아무튼 얘는 모르겠고 이것은 알겠다 할 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 이후냐 이전이냐 할 때, 이전이면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을 고르면 되고, 이후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마지막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풀 땐 이 내용까지 알아야 되죠. 여기 보면 신검에게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고 사람을 보내. 이게 후 삼국의 통일과정 공고헌신일, 이젠 다 아시죠? 공업고등학교에 헌칠하고 새로운 1학년, 이 중에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했다 여기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왕건에게 투항하는 견훤의 투항이 바로 요건데, 이거 이후니까 제 생각엔 신라의 항복이나 1, 2천 전투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나요? 있네요. 바로 무슨 수학 문제처럼 풀리죠. 왕건이 1, 2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신검에게 승리한 거죠. 후백제 신검에게. 궁예가 광평성을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후고구려를 건국한 게 궁예니까, 이게 901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그 후에 그러니까 아주 완전 초기의 이야기고, 그 전이고, 완전 전이고요. 장문유가 당에 등극, 이건 발해 공격 많이 하는, 싸움 잘하는 왕 무왕 때 이야기입니다. 무왕 때 훨씬 전이고요. 신순겸의 공산전투 전사는 바로 공고헌신을 해서 이 공이죠. 공사는 팔공산 대구고요.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웅천주 도독이죠.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이 창고가 할 때 그 창 김헌창, 이건 훨씬 전 신라 하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답 4번. 자, 가다에 대한 설명.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고요. 선덕여왕은 여왕이니까 황색 분첩을 가지고 다녀요. 황분첨 할 때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첨성대입니다. 경주 가문사에 있는 3층 석탑, 동삼층, 동서에 2개의 석탑들이 마주보고 있죠. 가문사는 간만에 신문을 보니 신문왕대, 그리고 화순상봉사. 요거는 선종이 유행하면서 승려들의 탑이 유행한 거, 철감선사의 탑입니다. 자, 신라 말에 선종이 유행하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이나 줬어요. 내부에서 무구정강 대다란경이 발견된 건 뭐예요? 불국사 3층 석탑이죠. 다른 말로 석가탑, 무영탑. 상당히 중요하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금속 활자본은 직지심체요죠. 1층 탑신의 당해송세, 이건 뭐예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이 탑신에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백제를 평정했다 그래서 평제탑이라고도 불린다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1번은 무슨 탑이에요? 가는 분황사 모전석탑이니까 가가 1, 2 다 틀린 거고요. 자장의 건의로 설립된 건 뭡니까? 바로 중국 음식 스님이 건의한 것은 황룡사 구축목탑인데 나아가 뭐죠? 가문사 동삼층 석탑이니까 아니고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다. 모전석탑, 점탑을 모방한 석탑. 그게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가문사 석탑이니까 역시 아닙니다. 마지막, 선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승탑.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한 탑, 바로 화숭상봉사 쩔감선사탑. 이게 신라 말에 유행했던 승탑 중에 하나입니다. 승탑과 발해의 석등을 비교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승탑은 약간 둥글고 낮고요.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데 석등은 길고 말랐어요. 가에 들어갈 말, 숙종 때 의종해서 고려의 유학자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삼국사기의 편찬을 삼국사 기전체이고 삼국사 기역이니까 김부식이에요. 예? 삼국유사는 이응이니까 일연이고요. 자, 김부식에 대한 내용. 학자로서는 삼국사기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를 편찬했지만 이 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죠. 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군을 이끌고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봉사 10조 누구? 최충헌. 같은 봉사자 들어가는 것 중에 기축봉사는 송시열이에요. 효종 때, 조선 효종 때 송시열이 북벌을 주장했던 겁니다. 요 같은 봉사, 저 봉사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사.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했. 자,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재현. 이거 어떻게 외우죠? 이제 만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제 만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만원의 역사. 이재현은 만권당에서 원 학자들과 교류했고 여공패설 사략이라는 저서를 가지고 있다. 이제 만원의 역사. 불시잡변 누구예요? 정도전, 삼봉 정도전. 그 외에 2권의 책을 더 기억하자. 조선 경국전, 사찬법전이고 경제문감, 그리고 불시잡변. 셋 중에 어떤 책이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온다? 불시잡변이. 구제학당을 설립한 고려 사학의 대가 누구? 최충이죠. 최충. 뭘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잘 안 드시는 구충제. 구제학당은 최충. 정답은 2번. 13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라. 자, 나를 먼저 볼까요?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키자 이의방이 이민을 일으켜서 임명했다. 자, 반무신난 순서 아시죠? 보조망이 미심저견. 보, 김보당, 조이총. 요 조이총이죠. 촉입니다. 촉이. 그러다가 자, 나를 보시면 백관이 최후의 집에 나가. 최후가 정사에 앉아 이렇게 하니까 정방을 두고 백관의 인사행정을 처리했다. 이 최후 집권기의 이야기죠. 최후 집권기. 요건 어떻게 외워요? 방정경 이최채. 요거 기억하십니까? 방정경 이최채.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그의 아들 최후까지. 요 무신 집권기, 최씨 집권기 2번째 집권자가 최우인데 여기죠. 보조망 할 때 이 조이총, 이거는 방보조라고 그래서 방보조거든요. 이의방 때. 그러니까 먼저, 그 다음 최후. 그리고 마지막 가 보세요. 개경으로 환도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개경으로 환도.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본격적인 대몽항쟁 준비를 했지만 결국 정부는
무릎을 꿇죠. 그래서 개경환도를 결정했다. 이건 이제 니네가 우리 간섭해라. 간섭기의 시작이자 무신집권기의 말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순서대로 표현한다. 나, 다, 가. 나, 다, 가. 이렇게 됩니다. 3점 주어 마땅한 문제.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시간을 배열할 줄 알아야 된다. 보조망이 미심저견, 방정경, 이최채. 요걸 기억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14번 밑줄 긋은 왕. 이자춘 나오고, 이자춘이 이제 쌍성총관부 수복할 때 국민왕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한 이성계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 왕이 이자춘에게 의해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했다. 자, 국민왕 암기 코드 한번 해볼까요? 국민왕이 신성한 유엔에서 반기문 총정에게 감동했다. 그 중에 이 쌍성총관부는 반기문 총정할 때 총입니다. 총. 자, 그럼 나머지 감동했다 할 때 이 감이 전민변종도감이죠. 책임자 누구? 신돈을 등용해서 1점밖에 안 주는 겁니다. 너무나 쉬우니까. 초량외관. 그 일본의 사람하고 이제 무역할 때 그 어떤 그 장소인데 초량외관. 초량 두모포 나오면 뭐다? 조선 후기. 부산포, 제포, 연포. 삼포 개항할 때 부산포, 제포, 연포. 이거 다 경남 지역의 조선 전기.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포, 연포 나오면 조선 전기. 두모포, 초량 나오면 조선 후기입니다. 하물며 이건 지금 고려니까 아예 아니고요. 동의보감 역시 광동제약 광해군 때 동의보감 대동법 다 시행되죠. 역시 조선이니까 아니고. 주자감 이건 어떻게 한다? 물건을 발주하다 발해입니다. 발해 국립대학 역시 아니고. 황룡사 구축목탑 황분첨 선덕여왕이죠. 신라. 정답은 4번 국민왕. 너무나 쉬워. 너무나 아예 시대 자체가 다르니까 1점을 줄 수밖에 없는. 15번 밑줄 그은 시기. 국민왕과 그의 왕비 노국대장공주 공노 그리고 노국대장 제국대장 충렬왕의 아내죠. 제국대장공주 등 원 출신의 왕비가 있었고 원의 공주들과 결혼한 거 이게 바로 원 간섭기죠. 시험에 매번 한 문제는 나오는 고려 원 간섭기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너무나 쉽네요. 권문세족이 뭐예요? 친원파 집권 세력이죠. 도평의사사가 뭐예요? 도병마사가 원 간섭기의 확대 개편된 명칭이 도평의사사입니다. 키워드 둘 다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정감록 조선 후기. 강조의 정변은 뭡니까? 고려 현종 때. 정확히 얘기하면 목종 때죠. 목종 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세우잖아요. 이것에 왜 우리한테 말 안 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가 거란 2차 침입입니다. 이 김치향은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의 정인이고요. 애인이죠. 자, 그리고 김보당이 의종 보기를 보조망이 미심저견할 때 김보당,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무신 집권기에 반무신난 거의 초기에 일어났던 난 이의방 집권기니까요. 이 원간섭기하고 상관이 없죠. 교종도감 마찬가지죠. 교종도감의 교정별감으로 자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최충헌입니다. 최씨 무신 집권기에 출발을 알렸던 최충헌이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고 거기에 교정별감으로 앉아서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16번 기역부터 리을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자겸의 예를 들면서 이자겸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인종의 외하라 장인, 대표적인 외척 세력이고 문벌 세력이죠. 이 사람이 계속 출세를 하는데 처음에는 추밀원, 중추원 부사로 출발해요. 그러다가 어사대, 감찰기구인 어사대 대부가 되고요. 상서성,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육부 중에 상서성, 2호 예병 홍공을 담당했던 상서성의 좌부기하로 임명이 됐고 결국 재신으로서 판의부사를 맡고 마지막에 중서문화성의 중소령까지 오른다 하면서 각각의 그 중앙 정치 기구들을 써놨습니다. 먼저 추밀원, 중추원, 군사기밀과 왕명충납을 담당했다. 정확하게 맞죠.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게 추밀이고요. 추밀. 왕명충납을 담당하는 게 승선입니다. 이거 합하면 중추원. 이거 맞아요.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했다. 어사대 간원이 이 낭사라는 건 중서문화성에서 언론을 맡고 있는 그런 관리가 낭사예요. 그리고 어사대 감찰기구인 어사대 관원이 함께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서경권은.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한 기구. 요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고려의 3사죠. 3사.
근데 딕은 뭐예요? 상서성. 아니죠. 상서성은 밑에 2호 예병 현공 6부가 있는 곳이니까 3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대신 여기서 조선의 3사하고 구분. 조선의 3사는 언론기구입니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고려의 3사는 단순한 회계기구,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맡은. 자,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거. 아까 전 문제 해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병마사가 원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이 돼요. 근데 이 도병마사가 무엇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추회의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서문화성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재신이라는 관리와 중추원의 아까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사람 뭐라고요? 추밀이죠. 추밀. 중추원의 추밀이 재신과 추밀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제추회예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제자 따고요. 중추원의 추밀 추자 따서 제추회의가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이게 참 복잡한데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거, 국방, 군사.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거, 관제, 격식. 이렇게 나뉜다. 요건 한 번만 다이어트 하는 거 개념서 보시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거와 상관없이 답은 풀 수 있죠. 기억, 니은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요거 그래도 쉽게 나온 거예요. 이게 도병마사, 식목도감까지 가면 상당히 복잡한데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가의 내용. 고려의 과학 수시력 원에서 들여온 달력이죠. 자, 그리고 화통도감 역시 화포를 만드는 기구. 최무선이 여기서 화포 만들어서 진포대첩. 고려하면 청자고요. 순청자에서 상감청자로 발달한다. 그렇다면 이 중에 고려의 과학과 관련된 건 너무 쉽네요. 금속활자기술과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범 직지 심체유절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됐고 현재는 없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 있죠. 의학학의 향약 집성방 지읒 시오 집성 조선이고요. 누구? 세종. 만약 이게 구급방이다. 향약 구급방 기억 고려 맞습니다. 백리척의 사용과 동국지도 요거 가끔 선지로 나오죠. 정상기라는 사람이 쓴 백리척을 최초로 사용했고 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기하학적 원리와 경주 석굴암의 조성 요거 경도광 때 김대성이 발원해서 만들어진 게 불국사 석굴암이고요. 농업기술의 발달과 임원경제지 학자와 저서를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서유구죠.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임원분들이 멘트 이렇게 연설할 때 유구한 역사 임원들이 유구 서유구가 임원경제지. 18번 밑줄 그은 인물 불시잡변에서 끝났어요. 불시잡변 정도전이죠. 정도전 삼봉 정도전 한양도성 계획 세웠고요. 경복궁 각 전각들 다 이름 지었고 1차 왕자의 난 때 태종 이방원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정도전 하면 불시잡변 외에 두 개의 책 더 알아두자고 그랬죠. 조선 경국전 개인적으로 편찬한 법전 사참법전 조선 경국전 하나 더 쓴다면 정치서 중에 경제문감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불시잡변까지 세 개의 책은 꼭 기억하자.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세붕입니다. 누구를 기리는 거죠? 안양. 고려시대에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을 기리는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 주세붕. 주세붕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중종 때 풍기군수예요. 이러다가 명종 때 풍기군수가 누구다? 이황이다. 그때 명종에게 건의한다. 액자를 내려달라. 그래서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됩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 해동 조선 성종은 국악 포동 동동동동 그 중에 한 동이 뭐예요? 신숙주의 해동 제국기 신숙주 성종 때입니다. 성악 10도 성악으로 출발하는데 하나는 10도 하나는 지묘 황도 이황은 성악 10도 구도장원권 9번이나 장원한 이 선생은 지묘하다 이지묘 성악 지묘 또 이황이고요. 경세유표 1표 2서 정약용의 저서 1표 경세유표 2서 흠흠 신서 목민 심서 1표 2서 정약용입니다. 19번 자 이게 흑색이고요. 예,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세조 때 만들어진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거는 비교적 새 거니까 하얗다고 그랬어요. 이건 백탑이고 얘는 지금 흑탑입니다. 가국가의 탑 이건 고려죠. 고려의 개성에 있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고려의 탑으로 오른 것은 자 여러 번 얘기해요. 이렇게 중국집 커튼처럼 있는 거 여기 발이 있는 거 이거. 고려의 특징이 뭐라고요? 탑의 특징 다각 다층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이겁니다. 고려
불국사 3층 석탑, 무구정광 대다란 이경, 석가탑 무영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평제탑. 사자들 있죠?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신라. 익산 무왕 때 백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20번 가왕. 이시에가 이렇게 이시에 세조입니다. 세조하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해서 수신전, 휴량전 등이 폐지된다. 여기 있습니다. 현직전법 세조. 주자소 개미자. 호사를 누리던 개왕자. 호사 개왕자가 태종이죠. 태종. 개미자 태종 이방원.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도전을 완성종.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입니다. 시작은 세조예요. 시작한 건 세조, 완성은 완성종. 기유약조 일본과의 무역을 제기했다. 이광기라는 배우를 생각하자. 광해군 때 기유약조, 세종 때 개해약조. 패비윤 씨 사사사건. 패비윤 씨 누구의 어머니? 연산군의 어머니의 원수를 연산군 때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 때는 사화가 2번 일어난다. 무갑기울 중에 2개, 무오사와 갑자사화 둘 다 연산군이에요. 21번 가기구. 감찰인 김종환이라고 나오네. 감찰기구. 조선의 감찰기구 뭐예요? 사헌부죠. 사헌부. 감찰이 계속 나오죠. 감찰. 수도의 행정과 치안 한성부고요. 수장은 누구? 판윤이죠. 한성부 판윤.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되었다. 요건 좀 자세히 알아둬야 되는 거죠. 변방을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 임시회의기구로 언제? 중종 때, 중3, 삼포회란이 일어나자 임시기구로 설치가 돼요. 중종 때. 그런데 명종 때, 을묘외변이 일어나자 이거 안 되겠다. 상설기구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진왜란을 거치죠. 선조 때. 임진왜란 때 이제 국정 최고기구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세도 정치기가 되면서 점점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 부패한 거 못 보는 사람 누구?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는 혁파됩니다. 비변사예요.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된 거. 이거 규장각이에요. 규장각. 어느 왕? 정조 때 누구? 제공, 덕수.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역사서를 편찬하고 사고의 보관. 이거 춘추관이죠. 춘추, 봄춘, 가을추. 봄과 가을이 계속되는 게 뭐예요? 역사잖아요.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그리고 대사원을 수장으로 지부의 장령들이 관련. 사헌부니까 대사원이고요. 사간원은 뒤에 빼고 대 붙이면 돼요. 대사관이에요. 정답 5번이고. 홍문관. 전신이 뭐예요? 홍문관. 성종 때 홍문관. 원래는 집현전이었죠. 집현전이 세조 때 폐지됐다가 다시 홍문관으로 부활하는데 집현전 홍문관의 수장은 뭐예요? 히읗 대제학입니다. 수장들의 이름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22번 왕의 제2기간. 자, 이 왕은 공법 시행. 자, 공법이 뭘까요? 풍용에 따라 조세를 차등징수한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차등징수한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걸 우리는 공법이라 한다. 누구죠? 세종입니다. 세종의 아주 중요한 토지제도, 공법. 세종은 0부터 10까지 숫자로 제가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네요. 농사직설. 4번에 해당되는 농사직설. 1, 2, 3, 4 할 때 농사직설. 예, 전국 베테랑 농부들을 모셔다가 그 노하우들, 우리 이 토지에 맞는, 우리 기후에 맞는 농법들을 총망라한 게 바로 농사직설 세종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호사 개왕자가 혼신육사다.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그리고 유능한 이제 초계 문신제,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정조죠. 정조는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동의보감은 뭐예요? 광동제약이죠. 광동제약. 광해군 때 동의보감, 대동법 둘 다 시행됩니다. 자, 그리고 동국여지승남, 조선 성종은 국악 포동, 국조의뢰의 악학괴범 포동,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동문선. 요 세 개가 다 성종 때 편찬되는 책들입니다.
정답은 2번. 자, 가왕. 장용영 나오면 정조죠. 내용은 한양에 있고요. 수원 화성에 외용이 있습니다. 장용영 국왕 친위부대죠. 국왕 친위부대. 자, 그런데 정조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규수 탁초 초계 문신제를 실시했어요. 초보 문신들을 재교육해서 보다 깊게 만드는 제도 초계 문신제.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파견 자주 나옵니다. 효종이에요. 원래 북벌을 추진했지만 결국 북벌은 실행하지 못하고 청의 요청으로 나선정벌 러시아의 조총부대를 파견합니다. 호포제를 시행해서 양반에게 군포 징문한 사람, 이런 거 양반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 누구죠? 흥선대원군이죠. 호포제라는 게 뭐예요? 원래 군포를 군대 가는 거 대신에 이제 군포를 냈는데 양반은 면제됐단 말이에요. 안 내도 됐었는데 이제 호포제라는 건 집별로 내야 되는 거예요. 포를 호별로 내니까 결국 양반도 내게 됐다. 그게 바로 호포제입니다. 삼정의 문란을 시작하는 삼정이정청이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임술농민 봉기 때 안핵사 박교수를 파견했고요. 이 박교수가 철종에게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게 바로 삼정이정청입니다. 공노비 6만 6천여 명이 해방된 거. 공노비 해방은 누구예요? 공순으로 기억하자 순조입니다. 공사노비 전체가 혁파된 거. 공사노비법이 1차 가보게요. 그 전에 순조 때 공노비는 상당수가 해방됐다. 다음 자료. 조준 정도전. 오, 이거 개국공신들이죠? 쭉쭉 이방번 나옵니다. 방번 나오고요. 그렇다면 방석이 나오겠네요. 어린 방석을 왕세. 이게 뭡니까? 배가 다른 동생인 방석이 왕세자가 되자 이방원이 참지 못하고 일으킨 난이 바로 1차 왕자의 난이죠. 그래서 호사개왕자는 혼신육사다. 그 얘기가 태종 이방원은 왕자의 난 1차, 2차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석 그리고 방번 다 죽이고 자신이 바로 왕이 되지 않죠? 형인 정종, 방과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방간, 바로 윗형이 또 방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박포가 꼬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방간도 아웃돼요. 박포, 방간 다 아웃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3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방원 태종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와 상관없이 요건 이제 왕자의 난이 1차, 특히 1차 왕자. 2차 왕자의 난은 이제 방간과 방원의 대결이고 1차는 방석, 방번을 숙청하는 거, 방원이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죠.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이건 계유정난이고요. 계유정난. 세조.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 이건 뭡니까? 바로 이조전랑 임명권하고 척신정치 청산의 문제로 학문적인 입장이 바뀌는 거죠. 정치적인 입장이 바뀌면서 나뉘게 된다. 이게 바로 동인서인 붕당의 시작입니다. 폐모살제 중립외교 때문에 반정으로 왕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광해군이죠.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살제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거. 그리고 명예 사대하지 않고 중립외교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신하들이 들고 일어선 거 바로 광인 인조 반정입니다. 서인 세력들에 의해서 광해군. 자, 그리고 허적과 윤유 등 남인이 대거 축출. 허적은 이게 경고망동한 신하잖아요. 바로 경신왕국. 경신환국 때 아웃되는 사람이 허적입니다. 그 왕가에서만 쓰는, 왕실에서만 쓰는 기름천막, 유학을 왕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잔치에 썼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계기로 남인 세력이 대거 몰락하는 사건, 경신환국 숙종 때 이야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5번. 다음 자료. 개천이 범람할까봐. 이 개천은 어디겠어요? 청개천이겠죠. 준천사. 천을 정비하는 그런 기관을 마련해서 바닥을 또 매년 바닥을 파서 물이 넘치는 게 청개천 준설 얘기입니다. 어떻게 외우자? 영개천. 영조 때 이야기죠. 뒤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는 거. 신문고는 여러 번 설치 폐지를 거듭합니다. 처음 설치는 언제? 태종. 호사 개왕자가 혼신 육사할 때 태종 이방원이 처음 설치했는데 그 후에 뭐 세조 때 폐지되고 명종 때 폐지되고 그러다가 영조 때 다시 한번 설치됐다. 결국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죠. 영조는 속편 전문이에요. 영속속, 속대전, 속오레이. 정답 2번이고 나선정벌 계속 나오죠. 이 효종. 이렇게 자주 선지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건 그냥 찌르면 나와야 됩니다. 효종은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청과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백이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닭백숙, 백숙, 백두산 정개비는 조선 숙종입니다. 만숙도 있잖아요. 만숙. 만동묘도 숙종 때 만들어져요. 만숙. 복숙도 있는데 복숙. 안용복, 어북, 안용복,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 사람, 안용복도 숙종대 사람이에요. 자, 문신제교, 초계문신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아시겠죠? 정조는 규수, 탁초장, 휘통톡통. 탁초, 초계문신제 정조고요. 자, 총용청과 수호청을 창설했다. 변천사 꼭 알아둬야 되죠. 조선의 군사제도 전기의 5위 중앙 그리고 지방의 영진군이었다면 후기에는 이 5위가 5군영으로 바뀌고요. 영진군 체제는 이제 소고군 체제로 바뀐다. 지방군은. 특히 이 5군영의 순서를 알아두자. 훈, 어총수, 금입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용청, 수호청, 그리고 금위영. 어총수는 인조 때, 훈련도감은 선조, 임진왜란 때니까 금위영은 숙종. 어느 왕 때인지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어총수, 총수니까 이건 인조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외 사실. 자, 조명연합군 평양성탈환. 야, 드디어 나옵니다. 제가 일단은 정송신선했던 바로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 순서. 일단은 정송신선이고요. 이순신의 옥사당한 3. 시민, 4. 조명, 5. 건율, 6. 재란이에요. 바로 조명연합군의 평양성탈환이 4에 해당됩니다. 4. 조명.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다. 이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니까 5.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나 6. 재란, 정유재란, 7명로, 칠천량해전, 명량대첩, 노량해전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묻지 않을까. 맞나요? 맞네요. 권율, 5. 권율, 4. 조명 다음에 5. 권율. 이거 2점이지만 만약에 이거 다 순서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로 풉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1, 2, 3, 4, 5, 6 순서 요거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다른 선생님이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살짝 제 의견 넣어서 새롭게 정리한 거거든요. 1, 2, 3, 4, 5, 6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송신선할 때 요 송상현 여기입니다.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이게 정발이 부산진, 송상현의 동래선, 신립의 충주 탄금대 전투 그래도 치고 올라왔다 결국 선조가 피신된다. 의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승리가 이순신이잖아요. 옥포해전에서.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3시민,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4. 조명, 평양성탈환, 조명연합군. 권율의 행주대첩. 재란은 칠명로, 칠천량해전에서 원균이 패배. 명량해첩, 명량대첩 대승. 노량해전 승리하지만 이순신의 사망. 자, 이순신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순신 요거 한이잖아요. 전이죠. 사조명천. 신립이 탄금대 앞에서 배수해진 정송신선할 때 신, 일이니까 완전 전이고 5번 최윤덕, 이거는 4군 6진 세종 때 이야기니까 완전 전기인 세종 때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요걸 알고 있으면 1, 2, 3, 4를 시간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겁니다. 27번 가나 인물, 북학의 나오면 뭐라고요? 박제가죠. 박제가. 그리고 경세유표 나오면 누구예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누구예요? 1표 2서 정약용이죠. 그래서 가는 박제가 백리척 사용 동국지대 이거 정상기죠? 아니고요. 박제가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한전론은 이익의 한계에서 이익의 한전론입니다. 그 이익 좀 줘 그래서 이익 좀 6점도 이익 선생이 성호 이익 선생이 이게 한전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업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매매할 때 이것만은 팔지 마라.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든든하게 살 수 있다. 매매에 한계를 둔 거요. 영업전.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익의 한계 한전론, 이익 좀 줘, 6점도 주장했다. 아니죠. 나는 정약용인데 의사는 뭐예요? 문답. 동호문답, 의산문답 헷갈리지 말자. 친구 중에 웬만하면 이동호는 있다. 동호문답은 이. 의산문답은 용각산, 용의산, 홍대 용입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 정약용 아니고, 자, 여전론, 요게 바로 정약용 선생이죠. 정약용은 당호인 여유당 정약용을 쓰면 요 실학 중농학파 실학과 관련해서는 요게 가능해요. 정약용. 여전론과 정전론을 주장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여전론은 이상적인 것, 공동경작, 공동분배. 이거 아주 이상인데 이건 이상적이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걸 절충한 게 뭐예요? 정전론. 우물정자 써서 가는 다 각자.
가운데는 공동경작, 그걸로 공동경비, 공동세금. 요게 정전. 여전론, 전전론 둘 다 정약용 선생의 주장입니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게 가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제두 선생이죠. 정제두니까 가나는 말도 안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일어난 순서. 요게 바로 오군영 순서를 묻는 문제네요. 67회 때는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총. 여기 훈련도감. 토수, 사수, 살수, 삼수봉, 훈련도감. 그리고 금이형까지. 예. 어떻게 하죠? 훈, 어총수, 금. 그래서 가, 총. 여기 가고요. 훈련도감, 나. 금이형, 다. 나가, 다. 아주 쉽게 풀리죠. 가, 궁궐에 대한 설명. 임진왜란 때 불길 속에 휩싸였다. 흥선대원군이 당시 중건할 때까지. 이건 뭐 경복궁이죠. 경복궁. 근데 이게 3점이나 줘요? 66회 때는 이걸 3점이나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궁궐 문제가 많이 안 나올 때 동물원 등이 설치된 건 창경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창경궁이에요. 창경궁. 동물원, 창경궁. 1차 미소 덕수궁의 석조전,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1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린 건 덕수궁 석조전이고요. 서궐이라고 불리고, 제 이름 뭐예요? 서경석이죠. 서궐이라고 불린 건 경희궁이에요. 서경.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 이게 1915년. 무단 통치기 딱 중간인 1915년에 경복궁에서 박람회 같은 걸 개최를 한 거예요. 우리 그 최고의 문화유산을 막 다 밟고 지나가고 막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게 정확하게 경복궁에서 일어난 일제 행사였고,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한 거. 정종 때 이대왕 정종이 물론 배는 다르지만 형제들이 그 죽임을 당한 이 한양 경복궁 근처에 못 있겠다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를 해요.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고려의 옛 도읍으로. 그랬다가 다시 태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서울로 오죠. 한양으로 오면서 새로 만든 궁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경복궁은 사실 자연하고 막 어우러지거나 이러잖아요. 둘 다 이 복원은 했잖아요. 소실된 것이. 그런데 창덕궁은 정말 자연하고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있어요. 아주 아름다움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규모나 이런 건 경복궁이 훨씬 크지만 창덕궁이 여러 가지 이 미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건 경복궁은 아니고 창덕궁이 맞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30번. 다음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변사, 시전이 병폐했고, 오로지 도고라는 거, 이거 조선 후기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경제 용어 중에 하나죠. 독점적 도매상인을 도고라고 그래요. 독점적 도매상인.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법이 뭡니까? 매점 매석. 다 사들여가지고 딱 웅크리고 있어요. 가격이 오를 때 그때 팝니다. 매점 매석. 요런 거, 도고, 뭐 공인, 예? 덕대, 예? 떡대가 좋아야 광산업을 한다. 이런 특이한 용어들이 등장하는 시기 전부 웬만하면 조선 후기다. 금속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요거 고려 성종 때 암기 코드 왜 하나 더 하자고 그랬죠. 건성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원중보는 고려 성종이다. 우리 최초의 철전이죠. 요게 조선 후기와 상관없는 고려입니다. 고려. 상품작물 조선 후기. 보부상들이 장시를 돌며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 조선 후기. 모내기법, 이양법이 확대돼서 이모작이 강행한 거 조선 후기. 설점수세제, 민간에게 광업을 허용하고요. 대신 세금만 걷어요. 수세만 해요.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새로운 광업의 형태입니다. 덕대도 이때 등장하는 거죠. 광산 전문 경영인이 바로 덕대죠. 떡대가 좋아야 광업을 한다. 31번 가사건. 김옥균 나오면 갑신정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일본공사와 갑신정변이 일본당으로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결국은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게 뭐예요? 어떤 조약이 체결됐느냐? 갑한텐이죠. 한성조약, 텐진조약. 조선과 일본, 청과 일본. 정답은 청일 간의 텐진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된다.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교정청이 설치된 건 뭡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정부가 농민들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자 우리도 그럼 교정청 설치해서 좀 성의 보일 게 해놓고 하진 않죠. 이거 정부 동학농민운동 때 교정청입니다. 전격은 홍범 14조 여러 번 얘기합니다. 홍희 장군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입니다. 정관장의 홍희 장군 그런 상품이 있다고 그랬죠. 통리기무화문 1880년 딱 떨어지는 1880년에 설치된
본격적인 개화정책 총괄기구입니다. 1880년. 바로 그 다음에인 81년에 대표적으로 뭘 설치해요? 별기군이라는 걸, 신식 군대를 창설해서 별기군을 창설하고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면서 차별하자 90군대가 반발해서 18 빨리 월급 줘.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기수신사는 뭐예요? 1차 수신사죠. 김기수 1차 수신사입니다. 1876 강화도 조약 때 첫 번째 수신사로 파견된 사람 김기수고요. 돌아오면서 무슨 책을 써요? 일동 김기수니까 일동기유를 씁니다. 정답은 5번. 가나조약. 부산항에서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정은 부두로부터 기사나요? 심리로 정한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 때문에 시밴도 없어.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족이죠. 조일수호족이요. 1876에 체결이 됩니다. 조선 이번 백리. 백리로 좀 늘었다? 누구와 한 거냐 쭉 보니까 결국 영국인민 조영수호 통성조약입니다. 조영수호 통성조약. 요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조선이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그리고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뭐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열강과 계속합니다. 강미란, 강화도 조약, 조미수용 통성조약,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는 포청천, 제물포조약, 조청상민수역조약, 청나라, 미국, 일본, 일미청 한 다음에 이제 열강과 계속하는, 그걸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영독이는 러프에, 영독이 러프. 이게 바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예요. 요 1883년부터 요 순서대로 합니다. 특히 요 영독일어하고 푸 사이에 여기 갑신정변이 들어가 있다. 요게 1884고, 프랑스는 제일 늦게 1886에. 왜냐하면 병인 양료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순서를 기억할 수 있으면 하자고 그랬죠. 이것까지 알면 너무나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영수, 최고 먼저예요. 이게 1883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거한다. 바로 점령한다. 검은도를 바로 점령한다. 1885입니다. 85. 1876, 1883. 이후. 아니고요. 남연군의 도굴을 시도한다. 도굴이란 건 육지를 판다. 1868 이거 전. 부산 저령도의 조차를 요구하는 러시아 공사. 저령도 조차 요구했을 때 이걸 반대한 러시아 킬러 단체가 어디에? 독립협회고, 독립협회가 가장 열심히 활동할 때가 1898이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1898 이거 후.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정확하게 1882죠. 이모군란 다음에 체결이 되는 거니까 이모는 포청천 1882에서 834. 요 정확하게 들어가는. 텐진조약은 갑한텐이죠. 갑신정변 이후 1884 이후기 때문에 이후가 됩니다. 1883 이후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3점에 배점이 돼 있는. 하지만 이것을 기억한다면 정답은 정확히 이거죠. 4번입니다. 그리고 요 강미란 포청만 아셔도 강화도 조약, 조미수업 통상조약, 이모군란, 제물포조약,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까지 체결하고 나서 열강과 영독일어프 순서대로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청상민 수륙장정 체결한 다음에 나가 있겠네. 이게 이제 요건 이해로 풀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 71회 때 많은 수험생을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33번 가운동. 자, 전봉준 녹두장군 나오고요. 사발통문 나오면 이건 동학농민운동이죠. 1점짜리니까 쉬울 것 같네요. 일본의 황무지엔 보안에 그리고 그 후에 설립된 회사 농광회사까지 1904년 무렵이죠. 아니고요. 조선 총독부는 10년부터 45년까지 있었죠. 시기가 안 맞죠.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한, 농민들은 집강소, 정부는 교정청, 정확히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은 뭐예요? 1909년. 이제 정미의병까지 실패하고 났는데 혹시 남은 세력이 있냐 해서 아예 그냥 전라남도 지역 위주로 해서 싹 다 의병들을 토벌하겠다라는 일제 작전이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큰 피해를 입었고
의병들의 일부 세력은 이제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해서 무장 독립 투쟁을 이어갑니다. 상황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여러 번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임술, 농민, 봉기, 6262, 유계춘, 1862. 정답은 3번입니다. 가나 사회 시기. 자, 이게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 2점이고요. 조병갑은 서울로 도망갔다. 군수 어디예요? 이게 어디 군수예요? 고부 군수죠. 그래서 삼보 고백, 토룡전복, 농공치길세. 이것만 기억하면 웬만한 동학 농민운동 문제는 맞힐 수 있다고 했죠. 고부 군수 조병갑. 요거 고백할 때 요거 고부 군수 조병갑이 확정을 해서 전봉준 장군이 이제 했는데 결국 정부가 그래 알았어요. 군수 교체해주고 저 안핵사도 파견할게요. 근데 안핵사가 이용태인데 이용태는 더 나쁜 용태죠. 그래서 결국 무장 백산에서 제대로 봉기가 일어나는 이게 1차예요. 그 다음부터 관군과 싸워서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 잘 이기고 결국은 전주성을 함락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주에서 정부하고 화약을 체결하죠. 그랬는데 세상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고 그러자 이제 2차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이 결합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올라가요. 한양으로. 그러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의 기관총에 그만 무릎을 꿇죠. 그래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마감되게 됩니다. 자, 나는 뭐예요? 성안의 백성가에서 가명의 전주성이 함락. 여기죠, 여기. 토룡 전할 때 전. 그래서 고부군수, 고부봉기, 고부봉기와 전주성 함락 사이. 그러니까 무장 백산봉기, 황토현, 황룡천 중에 하나겠네. 보이나요? 보이죠? 황룡천 전투. 이렇게 풀려요. 정말 마법처럼 풀립니다. 나머지도 살펴볼까요? 남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했다. 여기 논이죠, 논. 완전 뒤고요. 전 뒤고.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돼. 이거는 동학은 1860년에 최재우가 만들었고 불과 4년 후인 1864년에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이 됩니다. 훨씬 전이죠. 이래서 이 교조 신원운동을 한 게 바로 이 삼보예요. 삼례 집회, 보온 집회. 훨씬 전이고.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 경복궁을 점령했다. 이거 복이죠, 복. 바로 전주성 함락 다음입니다. 복. 요건 아까 했고요. 우금치에서 농민군이 공주 우금치, 공치. 여기니까 뒤죠. 정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풀립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가다를 작성한 인물에 대하여 탐구한 내용. 자, 이건 역사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해동 삼국도 해서 폐하께서 늙은 신하에게 명하셔. 임금이 명했다 그러면 이게 인종이에요. 인종이 누구한테 명했냐면 바로 김부식에게 명한 겁니다. 이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고려가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아서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제대로 기록한 거 그게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죠. 유득공. 조선 후기 유득공은 제공독수, 규장과 검소관으로 등용된 서울 출신 학자이기도 하죠. 유득공의 발해고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요 고들 있잖아요. 발해고, 발해고. 자, 역사란 무엇인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탐구. 가는 김부식, 나는 유득공, 다는 신채호. 어렵네요. 3점짜리. 자, 김부식. 만권당에서 원외 학자와 교육. 이제 만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재현이죠. 김부식 아니고. 7대 실록편. 문헌공도를 만든 사람 구제학당 구충제 최충입니다. 최충 아니죠. 금석학 북한산비 진흥왕 순수비 추사 김정희. 조선 후기가 아니고요. 한국 통사 아프고 피나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리고 임시정부 2대 대통령도 역임하신 분 바로 박은식 선생가 아니고요. 마지막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었고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현명을 주장하셨다. 이래서 쓰신 글은 조선혁명선언이죠. 뭐의 행동지침? 의열단의 행동지침. 바로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선생 하나 더 알아둘 거. 묘청의 난의 실패는 조선사 1000년내 제1대사건이다. 조선사 연구초에서. 정답은 5번. 1, 2, 3, 4 다 몰라도 5번만 정확히 아시면 신채호 선생과 연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상당히 좋은 문제네요. 36번 가의병. 자, 어떤 의병일까요? 우리 윤희순 선생의 예를 들었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의병장이신데 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키워드는 이겁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바로 1907년 정미의병을 얘기하는 거죠. 정미의병, 해산된 군대가 합류했기 때문에 전력 최강이었고 이인영 대장, 허위 부대장이 지휘했었죠. 최익현은 이젠 뭐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10년 만에 을사년에 의병이 나왔다. 최신식이다. 최익현, 신돌석, 민종식, 을사 의병이고요.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 이게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최초의 의병인 단발령 때문에, 그리고 고종의 을미 사변 때문에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해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결국 고종이 해산하라고 권고해서 해산된 의병, 을미의병 1895년. 민종식은 최신식에 이어지는 거죠. 최익현, 신돌석, 민종식, 을사의병입니다. 일본의 국권 반환 독립의군부죠. 누구와의 의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고종과의 의리. 그래서 복벽주의 지향했죠. 임병찬입니다. 유생 임병찬. 자, 마지막 의병부대가 연합해서 서울 진공작전.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진공이다. 바로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정확하게 5번. 서울 진공이 아니라 국내 진공작전. 그럼 누구다? 한국광복군이에요. 충칭에 있었던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 결국 한다 못한다? 못하죠. 일본이 패망해서. 37번 다음 기사. 대홍수. 경부선이 10일간 불통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라, 재작년에 관동대지진 연도 같은 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자 그 일본의 그 극우 세력, 그 막 군경이 이 일본 사회주의 세력하고 우리 조선인들을 막 무참하게 학살했던 사건 1924년이 재작년에 일어났으니까 이건 1925년이겠네. 2년 전에 관동대지진이니까. 이 일제 통치 방식으로 따지면 문화정치기 1920년대입니다. 적절한 것은. 영선사는 수영보조, 수신사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영선사, 그 다음에 보빙사. 1881년경일 겁니다. 영선사. 경성제국대학, 요거 언제 설립돼요? 1924년에 설립이 되죠. 1924년. 정확하게 문화정치기입니다. 24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25년에도 볼 수 있었겠죠. 1907년에 일어난 운동이다. 일제강점기 시작 전이에요. 유경공원은 유경이니까 1886이에요. 완전히 전이고, 전차, 그리고 최초의 철도 경인선, 전부 다 은하철도 999, 1899. 완전 전인 거죠. 정답은 경성제국대학 문화정치기인 1924년에 설립된 대학입니다. 38번. 백동화. 전환국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것을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 이게 바로 뭐예요?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누가 했어요? 재정고문 메가타가 했죠. 메가타. 이 당시 외교고문은 누구예요? 미국인 스티븐스. 이게 결정된, 고문 정치가 결정된 게 뭡니까? 제1차 한일협약이에요. 1차 한일협약. 1904년에. 정답은 5번이죠. 군국기무처는 딱 한 시기에만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1차 갑오개혁 때만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군국기무처. 네. 개화기구로 군국기무처. 1차 갑오개혁 때만 군국기무처 나오면 무조건 1차예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1894년. 당호전이 발행돼요. 요 당호전은 좀 애매한데, 요거 그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고, 청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뭐 마건창이라든가 뭐 외교 뭐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당호전 뭐 이거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883부터 꽤 긴 기간 발행이 되는데, 요거 뭐 배경까지는 그냥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당백전이 많이 나와. 당백전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흥선대원군 때 발행한 거고요. 자, 삼국간섭, 이건 중요하죠. 청일전쟁에 일본이 승리하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패전국인 청나라가 뭔가를 약속합니다. 그중에 요동반도를 할양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조항이 보이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가 혼자 하긴 그렇고, 친구들 거친 게가 뭐예요? 러프독이 모여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3국이 모여서 간섭을 합니다. 야, 그 요동 내 그냥 돌려줘. 왜 네가 먹어? 이게 바로 삼국간섭이죠. 청일전쟁 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의 조항을 보고
러프독 삼국이 간섭한다. 대한광복회 1910년대에 대구에서 출발한 박상진 선생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죠. 비밀결사고요. 친일부호를 처단해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요거랑 비교되는 다른 단체가 뭐예요? 독립의군부, 임병찬, 복벽주의. 여기는 공화정. 많이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 가운동. 파리 강화 프랑스 일제감정기 최대 독립운동. 이건 뭐 3.1운동이죠. 자, 3.1운동의 배경. 3.1운동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28 독립선언서 낭독이라든가 무호 독립선언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호 독립운동.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의 자결주의. 간도 참변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거 1920년대 만주의 이야기죠.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 보빙사는 언제 파견돼요? 난과 변사의 빙순을 동원하라. 1883년입니다.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자 답방으로, 공사가 부임하자 답방으로 미국을 방문한 거고요. 마지막 황제 순종 서거로 인산이를 계기로 일어난 운동 고3 육순 60만세 운동입니다. 순종 인산은 60만세, 고3 고종 인산일은 3.1운동. 언론사 주도로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된 거예요. 동아일보가 주도했고요. 1931년 이 시기 꼭 기억하세요. 30년대 초반입니다. 40번 밑줄근 법령. 조선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 거, 이게 바로 회사령이죠. 회사령. 이 회사령은 10년대 무단 통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죠? 땅, 쌀 다잖아요. 땅 뺏은, 토지 뺏은, 토지 조사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토지 조사령으로 하자. 그래서 웬만한 령들은 다 이 시기 1910년대에 일어납니다.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삼림령 다 10년대. 자, 10년대 무단 통치기. 요 신문지법 주의해야죠. 신문지법을 자칫 잘못하면 1910년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요거 1907년입니다. 1907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꼭 알아주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시일야 방송대국 있잖아요. 황성신문에서 장지연, 주필 장지연이 이날의 목로와 우노라. 왜?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된 걸 보고 목로와 우노라. 이 신문에서 역시 논설들을 통해서 너무들 막 조선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법을 정해서 얘들을 좀 막아야겠다. 그래서 요 1907년에 이게 신문지법이 제정돼. 10년대 이유가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헷갈려요. 꼭 기억하세요. 시일야 방송대국, 을사늑약 1905년에 체결된 것에 분해서 논설을 올렸다. 아니네. 신문지법 이거 제정해서 막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해. 다음 해인 1907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미세 협정은 많이들 아시죠? 1920년 딱 중간인 1925년. 봉춘리간대 자참 정신 미스야. 토지조사 사업. 이거 몰라도 되네요. 정확하게 토지조사 사업이 있네요. 1점일 것 같은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얘 없이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거 헷갈리게 나온다면 요 주의하셔야 돼요. 대신 서당규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는 10년대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1차 조선교육령으로 10년대에 일제가 우리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연한을 4년으로 줄여버려요. 그리고 좋은 교육 안 해요. 우미나 교육을 하자. 우리가 서당이라도 좀 다녀서 애들 교육을 보충해야겠다 했더니 서당 규칙을 또 만들어요. 이건 1910년대입니다. 자, 경성제국대학 24년이니까 문화정치기이고요. 조선 사상범 예방구국령 너무나 많이 했죠. 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입니다. 가나가 공포된 시기, 사이 시기. 회사령 또 나오네요. 1910년대죠. 근데 회사령이 왜 폐지네, 폐지. 폐지니까 1910년대 회사령이 공포되고 이걸 폐지한 건 20년대예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20년대. 왜 회사령을 폐지했느냐? 허가를 받는 게 회사령인데 허가 필요 없어. 그냥 신고만 해. 우리 기업 좋으라고? 아니죠. 일본 기업 진출하게 하려고. 게다가 관세도 폐지해요. 그래서 일본의 값싼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백성들이 일본 물건 자꾸 살까봐 한 운동, 민족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뭐예요? 국산품 애용 운동인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회사령 폐지는 요 물산 장려 운동과 연결해서 항상 시험에 나와요. 제 생각엔 지금 가나 사이 시기다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오네요 벌써.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됐다. 물산이니까 미음 시옷이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한 거고요. 물은 물냉면이죠. 물냉면 어디가 유명해요? 평양 유명하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나도 한번 볼까요? 농촌진흥운동. 요거
얼핏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착취하려고. 이거 바로 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 대표적인 키워드가 농촌진흥위원회,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이 사이에 정확히 이게 들어가고요. 방공령은 방구로 알면 된다. 89, 1889. 예. 함경도에서 1889, 황해도에서 1890 두 번의 방공령이 선포가 되지만 결국 오히려 배상금 내고 끝나죠. 배상금 내고. 자, 한국중앙총상의 상권수호운동, 요거 독립협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1898의 이야기고요. 유상매수 농지개혁법, 요거 뭡니까? 이승만 정부 초기죠. 1949년의 일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어떻게, 왜 국가를 총동원하려고 했어요? 중일전쟁 때문이에요. 중일전쟁이 37년이고 그 다음 해인 1938년에 이제 모든 걸 다 동원한다. 공출, 배급, 공출하고 모든 걸 다 가져와. 그래서 우리가 대신 배급해줄게. 근데 제대로 안 해주고. 징병, 징용, 뭐, 이거 살벌하죠. 이거 1938년 국가총동원법. 민족 말살 통치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사건 이후. 라이징 선 석유 주식회사 문평공장에서 요거 나오면 뭐, 원산총파업이죠. 원산총파업이고요. 원구단으로 외우자. 원산총파업은 29년이다. 1929년.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 1929년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무엇이냐? 제 생각엔 강주룡 선생이 을밀대 공공론송. 요거 꼭 기억하자 그랬죠. 1931년이라고. 일단 정답 해놓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8개 다 1908년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게 아닙니다. 대한천일은행 요 1899에 설립된 우리 민족은행입니다. 1899 마지막에 대한제국 시기에 그래도 민족은행들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기 1899. 조선 노농총동맹이 조직됐다. 요거 아주 어렵게 나올 땐 구분해. 노농이 같이 있으면 24년이고요. 1900. 이게 분리가 되면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 각각 분화되는 건 27년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 이것까지. 24년이니까 전이죠. 29년의 전이니까 답이 아닌 거고. 이게 암태도 소작, 이게 출발이에요.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출발이 바로 20년대. 이게 바로 23년에 시작해서 24년까지 계속되는 거. 암태도 소작장이. 그 나쁜 지주 이름이 뭐예요? 문제 있는 지주 문제철입니다. 문제철. 이런 걸 왜 알아둬야 된다? 그런 거 지문에 나온 걸로 키워드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43번 가마. 이제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의 지역별로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연결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만주 일본의 보복으로 간도참변이 정확하죠. 네, 간도참변. 봉춘리 간대. 자, 참 정신 미스야. 정확하게. 관동대지진 23년이고 일본이죠. 일본 자경단에게 학살당했다. 일본 정확하게 맞죠? 에네켄 하면 에네켄 농장 하면 뭐야? 멕시코고 멕시코 하면 밍숭 맥숭. 멕시코의 숭모학교. 누구? 이근영 선생. 연해준대 에네켄 아니죠. 여기 정답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소련 당국에 의해 강제로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동포가 1937년에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됩니다. 이 친일화 돼가는 걸 막겠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이주당하는 거. 요 연해주 지역의 이야기. 아니, 연해주 지역의 우리 동포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맞죠. 이주되어 오다.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거 맞는 거고요. 미국 교민들 흥사단이 창립돼. 흥사단 누가 히읗 안창호 선생. 네, 히읗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44번. 자, 민족운동. 고뇌하는 청년 광주 학생. 네,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광주니까 29년에 일어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27년에 결성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각 학교의 독서회에 의해서, 학생 항일운동이니까 독서회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이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정답은 신간회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독서회가 또 전파에 도움을 줬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순종의 장래. 고3 육순 60만세 운동이 순종
인산이를 맞아서 벌인 운동. 대한민국 임시중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건 3.1운동이죠. 3.1운동. 조선 사람 조선 것,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 장려운동. 신간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고요.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 받은 거, 요거 바로 역시 29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원산 총파업, 프랑스 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신간회가 이 원산 총파업도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27년에 결정이 됐으니까요. 자, 요건 이제 개헌사인데요. 헌법사. 자, 가볼까요? 부통령 나오면 뭐예요? 이건 우리 현대 역사에서 부통령이 등장하는 건 딱 한 번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딱 한 번이에요. 아무튼 임기 4년에 중임 횟수를 개헌 당시의 대통령, 요게 뭡니까? 중임 제한을 철폐한 바로 4.4 오입개헌. 5는 올리고 4는 버리는 반올림 개헌. 1954년에 실시된 2차 개헌, 4.4 오입개헌을 말하는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오면 바로 유신이죠. 유신. 7차 개헌인 7차 1972년에 일어난 7차 개헌이 나가 되겠습니다. 요거 가고요. 다는 뭐예요? 직접 선거이고 임기가 5년인데 중임 못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 네.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얻어낸 9차 개헌. 순서대로 배열하면 가, 나, 다. 1번입니다. 네. 하실만 하죠? 자, 46번.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이게 무슨 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다고 그래서 딱 떨어지는, 예? 박정희 정부의 초기와 후기를 딱 잇는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1970년에 일어난 일 같이 좀 알아두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것도, 포항제철소가 착공된 것도,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것도 1970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연도를 알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정부냐.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정확하네요. 예? 2차, 1차, 2차, 3차, 4차 다 박정희 정부 때 추진된 거죠. 미국의 경제 원조로 300산업, 설탕, 면직물, 밀가루 다 300산업 이승만 정부 때죠. 미국의 원조로.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공사, 이거는 미 군정식이에요. 귀속재산 처리를 했던 미 군정이 만든 회사입니다. 대통령 긴급 금융실 명제, 김영삼 명제. 예, 기역, 이응, 시옷, 금융실, 김영삼. 최저임금, 최전임금. 전두환 정부입니다. 47번. 교사의 질문. 3.1 민주국. 야, 이게 여러 번 제가 강조하죠. 3.1 민주구국 선언과 6.3 시위를 꼭 구분하자고 그랬죠. 6.3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 일본이 보인다. 한일 협정에 반대한 시위다. 3.1 민주구국 선언은 박정희 정부에 일어난 두 개 중에 하나 대표 유신에 반대한 거다. 반유신 선언이 바로 3.1 민주구국 선언 76년이고 요거는 6.3인데 64년이죠. 자, 다음 학생에 대한 답변을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 박정희 정부 76년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문제네요. 삼선개헌안, 369, 1969년으로 다 해결돼. 369로. 삼선개헌안이고요. 69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선개헌이고 아까 3.1 민주구국선언 유신 반대 전이죠.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된 거, 이런 거 알려고 제가 반농기륙, 발사보조, 경부사, 허삼장사 이런 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정확히 알려면. 그래서 경향신문은 1959년이에요. 예, 요거 이승만 정부 때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 폐간시킵니다. 경향신문이 그 대표죠. 1959년이니까 전이고,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자 그거 돕다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사람이 누구예요?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죠. 요거 197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게 문제가 돼서 뭐가 생겨요?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고요.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얘기가 되다가 결국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죠. 그래서 12.6 사태가 일어납니다. 79년 YH 무역 사태 이후죠. 이게 정답이네요. 박정희 정부 말기의 이야기.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되었다. 전이죠. 조봉암이 처형된 건 반농기륙 발사보조. 조가 바로 조봉암 처형입니다. 역시 59년이에요. 이승만 정부입니다. 정답은 3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정확하게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이게 언제쯤 일이 있었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48번과 49번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 왕은 토지제도가 관련된 거네. 관리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통일신라 신문왕. 처음으로 직권상관, 각품의 전시과를 처음으로 제정했다. 시작한 전시과. 성시경이죠. 시정전시과는 경종입니다. 요건 고려. 도평의사사, 같은 고려지만 도평의사사는 뭐예요?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마땅히 과전, 게다가 과전을 설치했다. 과전. 이 원간섭기가 아니라 과전법. 과전법은 고려 말기죠. 고려 말기. 공우 창양, 거의 공양왕 때 과전법을 만들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준 게 바로 과전법, 고려 말. 자, 그리고 휴량전이라 읽었고, 과부에게는 수신전, 그리고 고아에게는 휴량전을 줬는데 이것을 다 없애고 직전, 현직 관리에게만 준 거. 이 왕 누구예요? 이 왕. 세조죠, 세조. 직전법. 이거 조선 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저 니은이 있다는 얘기는 기역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기역은 어디 있죠? 이게 왕이네. 기역. 자, 관리들의 노급, 요거 신문왕. 기역은 신문왕이고요. 니은은 세조. 그리고 각각의 제도들은 신라 때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고려 초 경종의 시정전시과, 다 고려 말의 과전법, 조선 초의 직전법. 이거 시기순으로 배열하면 가나다라네요. 이걸 3점이나 주셨고, 기역은 신문왕이죠. 병부는 비읍으로 해서 법흥왕, 불교공인, 병부, 상대 등 설치니까 요거 신문왕 아니죠. 전국의 구주오석영, 흥간만의 신문을 보니 구구국 신문왕 정확하게 맞고요. 자, 니은은 세조죠. 세조하고 태종이 육조 직계제 왕권 강화 시행했습니다. 초계문신제는 규수, 탁초장, 휘통통통 정조요. 정조니까 아니죠. 정답 니은, 디귿 3번이네요. 두 개가 맞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기출문제집 마지막 회 마지막 문제. 근데 이게 사진만 보고도 알 수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네. 자, 노무현 정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읽어볼까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키워드고요. 개성공단이 매출액이 증가한다. 개성공단의 조성에 합의 본 건 김대중 정부고 이제 착공하고 이제 실시가 된 건 노무현 정부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과 관련된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대 6.15 노무 14 요걸 꼭 기억하자 그랬죠. 김대중 정부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때는 14 공동선언. 두 정부 모두 남북 정상회담을 치렀고요. 요거와 비교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처음 회담을 했다. 판문점에서 만난 건 문재인 정부만이에요. 두 정부는 전부 평양에서 만납니다. 이렇게까지 구분하시고, 자, 마지막이니까 제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고, 나와 있잖아요.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노무 14.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면 동시 가입하는 게 기본이다. 비가 오는 시기는 우기. 노태우 정부가 동시 가입 그리고 기본 합의서입니다. 77선언, 88 올림픽 개최, 땡을 좋아하는 정부 누구다? 노태우 정부. 고향 방문단 최초로 방문에 성공한 정부. 이산가족 바로 만나, 천천히 만나, 바로 만나 1985 전두환 정부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조박집을 기억하자. 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다. 자, 노무 14, 김대 6.15까지. 자, 이렇게 해서 총 5회의 기출문제 조합을 풀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엄선한다고 했고요.
여러 번 나오는 건 그만큼 한번 느껴보시라고. 예. 다 다르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 번 나오는데도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건 그 정도로 빈출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 모자란 것들을 계속 붙여나가라고 제가 일부러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웬만하면 넣어봤거든요. 5회까지 풀어보시면 아마도 제 생각에 한능검 원하시는 급수 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혹시 여기까지 풀었는데 또 느낌이 별로다 이러실 땐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개념서를 차분하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정말 달라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같이 오시느라고 애쓰셨고, 한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시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